이동야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KBL 루멘 팩트 2부 순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일단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예. 첫 번째 댓글. 왜 웃으세요? 예. 해봐요. 김대장님이 전주구장 직관 왔는데 토요일 삼성전에 이동환 기자님 아우라가 검은색 코트에 청바지에 컨버스 넣어가지고 공유인 줄 알았어요. 멀리서도 빛이 나더군요. 제 앞으로 기자님 지나가시는데 제일 멋있고 잘생겼어요. 예, 이거 제가 골랐습니다. 키드당님. 공유라고요? 예, 동유라고 불러주세요. 동유. 그냥 공이겠지. 그냥 공이겠지. 예, 휘발유입니다, 사실. 예. 자, 두 번째 댓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목격담이 워낙 많이 올라와서 그 중에 하나만 픽해봤어요. 정말 사심 없이. 예. 예, 전주분들은 굉장히 너그러우시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은님이 KCC 유병헌 김지한 선수의 부상 정도 복귀 시기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제가 1부에서 좀 언급을 하긴 했죠. 네. 예. 유병헌 선수는 적적 근막 파열로 당분간 못 나오고 김지한 선수 발목 부상 있기 때문에 한 2-3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예, 그래서 KCC가 지금 사실 그래서 가드진 로테이션에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진욱을 좀 적극적으로 써 김지우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병헌, 김지한이 뛰는 것과 좀 무게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KCC 고민이 많은 상태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예. 그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홍성민님이 1라운드 끝나면은 1라운드 용병평점 다시 정리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할게요. 예, 이게 왜냐면은 워낙 이제 저희 외국 선수 평점에 대한 어떤 말들이 현장과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좋아. 예. 무관심보다는 관심이 좋죠. 그렇죠. 차라리 욕 먹는 게 나아요. 저는 지금 션농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더 써. 우리 뉴욕 있잖아요. 아이자닉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래도 많아질 것 같고. 물론 저는 맞다고 봅니다만 지금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렇죠. 이따가 얘기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용병평점을 했을 때 일단 그 어떤 흥미도가 있었었고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 이게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좀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2라운드 같은 경우는 뭐 자료도 많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실전에서는 사실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보시면서 저희를 얘기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말 안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욕해 주시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면 2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가 2위 SK입니다. 자, 6승 3패로 1라운드를 마무리를 했고 근데 너를 좀 띄었어요. 네. 그러니까 SK가 이번 시즌에 그러니까 연승이 길게 안 가요. 자꾸 한 번씩 져요. 그러니까 주간 성적 정리할 때마다 SK의 패가 아예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오리온 잡고 LG한테 졌는데 사실 오리온전도 24점 차 뒤지다가 이거를 뒤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3쿼터까지 경기 내용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이긴 거예요. LG전도 그렇죠. 20점 넘게 뒤지면서 그게 뭐 추격하다가 졌죠. 그러니까 지금 SK가 진짜 우승 후보답지 못합니다. 솔직히 되게 불안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유독 기자는 뭐 계속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번 주도 좀 지적한 부분 좀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원희 의존도라든지 그 부분은 있고 일단 저희가 이제 뭐 방송을 할 때 SK는 워낙 탄탄한 팀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10년 전에 모래알 조직력이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SK가 그만큼 좋아졌다 메커니즘이 지금 그리고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고 내년 시즌, 내후년 시즌에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팀의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10년 전에 모래알 조직력이라고 그러고 뭐 좀 그랬었는데 SK는 기본적으로 좋은 팀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좋은 팀이고 근데 이제 좋은 팀인데 여기에서의 어떤 그 위험 변수 그리고 뭐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일단 잘하는 부분부터 볼게요. 리그컵에서 기본적으로 양우석, 그 다음에 최성원, 그리고 변기훈 그쵸. 이런 선수들을 발굴을 하면서 플랜 B를 정확하게 마련을 했다. 그쵸. 그 좋은 주전 라인업에 플랜 B가 살짝 부족해 보였는데 뭐 양우석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FA 때 그냥 거저 데리고 온 선수예요. 맞아요. 은퇴할 뻔했던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잘 써먹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SK가 지금 그 원희 의존도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6승 3패를 하면서 잘 버틸 수 있었던 숨은 원동력 부분이 리그컵부터 준비해왔던 이런 플랜 B가 요소에 들어가면서 역전도 하고 거기에서 승수가 더 많아지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SK가 그 시즌 전 예상에서는 사실 저희가 KGC하고 SK하고 어떤 2강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좀 불안한 부분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희 의존도가 있는데 이거를 해소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희가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그렇지만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해소법이 어떻게 되냐면 미네라스가 일단 들어와가지고 기회를 좀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전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객관적 전력 자체가 시즌 전 예상에서의 뭐 그 10점 만점 중에 한 9였다면 지금 한 8, 뭐 7.5 요 정도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리온의 이제 제프 위디가 뭐 이제 나왔을 때, 뭐 아이자 힉스가 나왔을 때, 또는 뭐 라레이 나왔을 때 원위 쪽에서 막혀버리면 SK의 어떤 공격의 동맥경화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복이 좀 생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SK는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잘 나가기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고민거리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원희가 사실 뭐 에이스잖아요. 사실 그냥 국내 해외 그러니까 외국 선수 다 통틀면 사실 SK 1옵션은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옵션이 볼을 많이 만지는 건 절대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선택인데 다만 이제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 올 시즌 좀 다른 것은, 그러니까 원희가 이제 매치업되는 상대들이 어쨌든 좀 더 크고 강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방금 언급한 외국 선수 리스트들도 언급을 할 수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원희 쪽에 어떤 수비수들이 좀 몰리는 어떤 도움 수비가 오는 빈도가 제가 느끼기에 많이 줄었어요. 그냥 1대1로 막아버려요, 원희가 올 때는. 그리고 그게 효율이 나요, 어느 정도 상대팀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지난 시즌은 원희가 그냥 로우 포스트에서 1대1만 해도 엘보에서 볼 잡고 페이스만 해도 수비가 몰려서 원희가 그냥 그거 그냥 깔짝싹 빼주면은 최준용이 그냥 묻지마 3점 넣어버리고 김선영이 그냥 마무리 해버릴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그런 현상, 그러니까 그런 그림 자체가 많이 안 나와요, 예전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SK 팀 전체의 어떤 공격 동맥경화, 어떤 파생 옵션이 잘 안 나오는 원희 쪽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SK는 지금 LG전에서 최준용이 돌아왔는데, 최준용이 좀 몸 상태가 더 올라오면은 원희와 최준용의 2대2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좀 파생 옵션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공격 빈도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SK가 기록적으로 봤을 때 팀 어시스트 리그 전체 꼴찌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경기당 한 15개밖에 안 돼요. 지난 시즌보다 거의 한 2-3개가 줄었어요. 이것만 봐도 지금 SK 공격이 되게 좀 약간 뻑뻑하게 돌아간다는 점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김선영 분명 좋은 가드이고 이 선수 이타성이 분명히 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어떤 뭐 드라이빙 킥을 잘하고 그걸로 수비를 깨부수고 이런 선수는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레인이 열렸을 때 그걸 수비를 그냥 찢어놓는 선수지 세트 오펜스에서 파생 옵션을 만들어내는 가드는 아니란 말이에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준용의 이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SK의 어떤 공격 동맥경화 현상이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로 저는 좀 판가름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SK. 그리고 미네라스가 지금 계속 좀 뭐랄까 부진한데, 그러니까 일단 김민수가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네라스, 최준용, 안영준 이 라인을 가동을 좀 시키면, 좀 더 반등 뭐 지금 2위니까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반등이라기보다는 좀 더 우승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SK가 2위인데도 자꾸 걱정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 팀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제 뭐 SK 팬분들 좀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팀이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완전히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주간 성적이 3승이에요. 자, 전자랜드를 잡아냈습니다. 전자랜드죠. 저희가 사실 뭐 전자랜드 얘기할 때 이 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동혁 기자도 기사로 쓰셨지만 유작 감독이 아예 뭐 휴식 며칠 좀 긴 텀이 길 때 틀을 아예 바꿨다고 했잖아요. 네네. 유동 기자는 좀 어떤 부분이 많이 좀 바뀌었다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 뭐 기사도 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1라운드 초반에 일단 공격 자체가 어떨 때는 2대1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어떨 때는 그 션롱에 대한 1대1 공격을 해요. 단순한 1대1 공격. 굉장히 단순한. 그럼 그건 이제 망하는 어떤 지름길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션롱이 1대1에서 강한 편이 아니에요. 확실히. 맞아요.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대1로 했을 때는 그냥 평범한 외국인 선수예요. 근데 그 선수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대 공격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속공에서 세컨 브레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비에서의 어떤 존재감이 뚜렷한 선수예요. 이 선수는 진짜로. 전자랜드전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뭐랄까 좀 더 활동력 있는 그런 그 틀을 만들어줘야 션롱의 어떤 위력이 극대화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웨이 스크린 활용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일단 기본적인 모비스 1옵션은 이겁니다. 함준 션롱이에요. 그렇죠. 2대2. 그렇죠. 예. 예.
이 정도 엘보 지역 정도에서 여기서 2대를 해요. 여기에서 2대2가 잘 돼요. 맞아요. 네, 굉장히 잘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현농이 한 이 정도에 서요. 예를 들어서 함준이 뭐 여기에 설 거 아닙니까? 서명진이 이렇게 서고 뭐 예를 들어서 김국찬이 뭐 이렇게 서고 뭐 이렇게 서요. 근데 그랬을 때 자 서명진이 이쪽으로 볼을 줍니다. 1대1 하는 척해요. 함지훈이 여기에서 수비가 있으면 스크린 아니 이렇게 이렇게 계속 움직이죠. 그리고 여기서 스크린 돌아요. 그쵸. 이쪽으로 줘요. 그러니까 어웨이 스크린 활용을 굉장히 잘하면서 그런 이제 삼각편대의 어떤 공격을 잘한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모비스가 잘 되고 있고 전체적인 틀을 바꾼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바꾼 내용인데 그게 지금 잘 먹히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3연승 중에 KCG 전도 그렇고 전자랜드 전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득점을 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수비가 굉장히 강력한 팀이고 현대모비스가 최근 한 3, 4년 동안 전자랜드만 만나면 공격의 어떤 흐름이 잘 안 이루어졌거든요. 뭐 유재학 감독 얘기는 함지훈 선수가 슛 셀렉션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빨라졌다. 이 부분 인정합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틀 자체가 OS 스크린을 활용하는 틀 자체가 굉장히 위력적으로 변했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션농이 키다. 롱생 롱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션농이 뭐가 키냐면 공격도 키인데 수비에서 활동력, 그러니까 이 선수가 세로 수비, 가로 수비가 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에서의 어떤 활동력에 따라 가지고 외곽 수비가 안정화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흐름을 살리면서 공격에서도 어떤 파생 효과가 있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4연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격틀 설명하신 거 저도 약간만 이제 제가 본 부분 하나 더 추가하자면, 그러니까 유동혁 기자가 말한 이 어웨이 스크린 활용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요건 조금 더 이제 다른 용어로 보면은 어웨이 스크린이 포함된 어떤 패턴 중에 스플릿 더 포스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플릿 더 포스트. 스플릿 더 포스트. 이런 식으로 빅맨에게 볼을 놓고요. 이게 하이드 로우든 볼을 놓고 이게 스트롱 사이드에서도 가능해요. 이렇게 걸고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예, 아니면은 이렇게 걸고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이제 아까 유동혁 기자 설명한 대로 이제 위크 사이드에서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포스트에 먼저 볼을 투입하고 일종의 트라이앵글 오펜스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게 NBA의 골든 세이트가 굉장히 잘하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로우 포스트 볼을 받은 선수의 시야와 패스 감각인데.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는 함지훈이야 뭐 제가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포인트 보드니까. 션동도 제가 봤을 때는 패스 센스는 되게 좋은 선수예요. 괜찮아요. 패스에 대한 감각과 어떤 타이밍에 대한 감각이 되게 좋아서 현대모비스가 이 패턴을 되게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지난 시즌에 현대모비스가 이거 쓸 때 양동근이 이거를 이제 캐치앤슛으로 많이 마무리했는데 서명진도 많이 던지고 있는데 요 확률만 올라가면 더 무서워질 것 같아요. 김국찬, 전준모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고, 또 이제 이동혁 기자가 아까 이렇게 4명 나란히 서 있는 패턴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로우 포스트에 볼을 투입하는 어떤 사전 작업이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느낀 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비시즌 중에 전자랜드 설명할 때 플라피 오펜스 설명을 드렸었던 게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슈터들이 이렇게 크게 빙빙 돌면서 간다. 현대모비스가 로우 포스트에 볼을 투입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작업은 여기서 서명진, 김국찬이 이렇게 빙빙 돌아요. 그래서 여기 45도에서 서명진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김국찬의 전준범에게 이렇게 볼을 줍니다. 볼을 줬을 때 여기서 찬스가 났다. 그러면 그냥 그 시간 얼마든지 바로 던져버려요. 이런 식으로 얼리 3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여기서 수비가 대처를 잘했다. 그러면 바로 놓고 스플릿 더 포스트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1대1 하다가 안 되면 빼고 바로 다시 2대2.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현대모비스가 24초 중에 볼로 모는데 뭐 8초를 감안하고 16초를 5초 이렇게 5초 단위로 나눠서 굉장히 1, 2, 3단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의 틀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안착이 됐다, 그 사이에.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모비스는 지금 상승세인데 여전히 불안한 면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일단 그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서명진 선수가 김낙현 선수한테 좀 많이 털렸다? 보다는 그러니까 좀 역부족이었다? 당했죠. 네, 물론 이제 김낙현 선수가 워낙 컨디션이 좋았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 순간적인 어떤 틈을 놓치지 않고 석점을 꽂아놨는데 거의 한 70% 정도 야투율이 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명진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서명진이 뭐 수비가 전 약하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뭐 경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근데 서명진 외에 예를 들어서 김민구가 들어온다거나 이현민이 들어왔을 때는 외곽 수비가 여전히 좀 불안하죠. 좋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김국찬이 어떤 역할을 공수에서 수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현대모비스의 어떤 외곽 수비의 어떤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대모비스는 경기를 치를수록 그러니까 좀 더 좋아질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여전히 코어가 그러니까 외곽의 코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 가지고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수비 부분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김민구가 돌아와도 투가드 사용 빈도는 1라운드 초반처럼 높지는 않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김국찬, 전준범 혹은 전준범, 기승호, 김국찬, 기승호 이런 식으로 포워드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 그렇죠. 팀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문제점이 뭐 이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슈팅 찬스를 보는 어떤 옵션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점퍼가 좀 안 들어간다. 이들의 3점이 좀 안 들어가면은 고전을 하는 경기가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 어떻게 버티가 되게 중요하고 KT전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처 옵션, 플랜 B가 어떻게 안정이 되느냐. 사실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서명진의 어떤 성장이라고 보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LG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가 우리 LG가 2연승을 했어요. 예. 아니 뭐 집에 LG 전자라도 쓰세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LG전자 안 쓰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나요? 아 그렇죠. 네. 저희 집도 냉장고는 LG입니다. 예. 백세 가절의 선두주자. 아 LG 그렇죠. 아닙니까? 예. 삼성 관계자분들이 섭섭해하시겠는데요. 삼성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예. 아무튼 LG가 지금 이제 2승을 했고 DB를 잡고 SK를 잡았어요. 네. 디비전은 사실 지금 저희가 뭐 나중에 얘기해서 DB 지금 전력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렇다 치고 SK전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뭐가 좋아졌다고 보세요, 윤영 기자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동량을 썼을 때, 김동량을 4번을 썼을 때, 뭐 서민수를 4번을 썼을 때, 요때 어떤 혼란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살짝 좀 풀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승부처에서는 서민수를 좀 쓰는 편이고 그리고 공격 작업을 할 때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김동량 선수를 넣으면서 일단 초반부터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그런 힘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LG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1라운드 초반에 사실은 슈팅 감각이 좋지가 않았었고 야투율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살짝 좀 뭐랄까 평균보다는 좀 떨어진 부분이어서 이게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봤었는데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서 김시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볼을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볼 없는 움직임에서 어떤 그 적응이 조금씩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약점들이 여전히 뭐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조성원 감독의 비시즌의 어떤 그 공격 농구 이렇게 딱 꽝 찍었을 때 이게 뭐 한 방에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조성원 감독이 뭐 마법사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씩 그런 결실을 맺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LG 경기를 보면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딥3 시도 빈도가 굉장히 높다. 이거 자체가 이제 조성원 감독이 어떤 농구를 추구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원대가 지난주에 활약이 되게 좋았죠. 이원대가 너무 좋았죠. 네, 그리고 뭐 다른 슈터들도 되게 감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3점을 던지는 지점을 보면은 3점 라인에서 거의 50cm, 1m 뒤에서 진짜 많이 던져요. 그러니까 다른 팀 선수들은 거의 던지지 않은 지점에서 많이 던지고 그래서 뭐 경기당 예를 들어서 그런 기록 있으면 뭐 3점슛 시도 거리 평균 거리 있으면은 LG가 아마 리그에서 가장 길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조성원 감독이 조금 떨어져 있어도 상대 수비가 세게 안 달라붙으면 많이 던져라. 딥3를 어떤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스페이싱이죠.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LG 딥3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의식해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인사이드에서 리온 윌리엄스와 캐디 라렌을 위한 공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LG가 이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백도어 컷 이런 것도 되게 자주 하는데 그런 공간도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는 것 같고 지금은 그거를 좀 안착시키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 지금 LG가 승리를 한 4경기 했는데 상대들을 보면 이제 뭐 SK, DB도 있었고 그 전에 뭐 삼성도 잡았었죠. 네. KCC도 잡았는데 그 4경기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인사이드 우위예요. 그러니까 LG가 진짜 막 스피드 농구, 공격 농구 얘기하지만은 어쨌든 이 팀이 이기려면 저는 인사이드의 어떤 우위가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그 공격적인 색깔이 나와야 진짜 실질적으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SK전에서도 원희 상대로 라렌이 그리고 리온 윌리엄스가 되게 안정적으로 우위를 가져갔고 디비전 같은 경우도 당연했고요. 삼성전도 사실 그때 힉스가 정상적이지 않은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몸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인사이드에서 우위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LG는 결국에는 인앤아웃의 어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팀이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안정적으로 구축해가는 것이 이제 2라운드부터의 어떤 또 지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딥스를 많이 던지는 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없이 공격해라. 그렇죠. 라는 거하고 뭐 이런 제가 이제 스페이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지만 잘 얘기했지만 리온 윌리엄스가 좋았는데 SK전 더블을 하면서 좋았는데 딥스를 갖다 던졌을 경우에는 골밑 그
딥스리를 던지면 그러니까 이 볼이 기본적으로 요 근처에서 놀진 않아요. 좀 튀어나가죠. 그렇죠. 이쪽 롱 리바운드가 네, 많죠. 롱 리바운드가 많죠. 롱 리바운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 활동량이 좋은 리온 윌리엄스가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이제 뭐 반사익 같은 것도 분명히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사실 딥스리를 많이 던진다는 거는 LG 야투율이 또 기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쵸. 이제 네. 근데 지금 LG 어떤 객관적 전력을 볼 때는 그런 방법이 그런 방법으로 어떤 이변의 요소를 갖다가 일으켜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팀이 점점 탄력을 받으면서 이제 상승세의 어떤 그런 곡선을 갖다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전략인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객관적 전략에서 조금 떨어지면은 어떤 이런 컨셉트와 어떤 조정, 전략 조정을 통해서 어떤 그것만 메워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LG가 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삼성으로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성도 2연승을 했어요. 예. 아, 2승 1패를 했군요. 예. 지금 3승 6패 기록 중인데 이번 주 진짜 괜찮았습니다. 예. 2승 1패 기록했고 모비스전에 진짜 대패를 하면서 아, 왜 이러나 싶었지만 그 다음에 KCC 오리온을 연달아 잡아내면서 이 두 경기에서 완전히 다른 팀이 됐어요. 예. 수비의 팀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이 현대모비스 전까지의 삼성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수비지죠. 유동 기자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짚어줬는데 공격은 뭐 괜찮게 하는데 수비 2대2가 너무 안 된다. 2대2 수비 너무 안 되고 너무 불안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KCC전 오리온전 치르면서 거의 뭐 수비가 몰라보게 단단해졌습니다. 이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전에 수비가 안 됐던 이유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스크린에 대한 대처가 전혀 안 됐다. 가드들의.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자 이게 수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스크린이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그러면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뭔가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제대로 해줘야 되죠. 예. 예. 그리고 이게 반복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리블러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근데 여기서 그냥 툭 걸려버려요. 맞아요. 툭 걸려버려요 그냥. 여기서 찬스가 나요 그냥. 근데 여기는 여기 뭐 빅맨이라고 치면 빅맨은 다운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석점 쏘면 되는 거고. 그 공간이 완전 열려 네, 있죠. 아니면 뭐 이쪽으로 가가지고 붙여가지고 패스를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스크린 대처가 전혀 안 됐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훈련에 어떤 문제도 있지만 의지의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공격에만 지나치게 그 힘을 의식을 쓰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승부처에서는 아이자엑스를 이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이 이제 공격을 하다가 실패할 확률이 높죠. 딱 넘어가가지고 수비에서 한 방 먹죠. 그리고 다시 또 공격을 또 이렇게 가다가 또 하죠. 네. 또 먹죠. 이게 4쿼터 흐름이었어요. 맞아요. 두 번째, 볼이 없을 때, 볼이 이렇게 갖고 있을 때, 볼이 없을 때 뭐 이렇게 스윙을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여기에서 그럼 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한 번씩 쳐줘야 돼요. 선수들. 펌핑이죠, 펌핑. 네. 예. 이게 우리가 범프 앤 릴리즈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범프해주고 풀어줬다가 릴리즈 풀어줬다가 다시 범프해주고 풀어줬다가 그러니까 동선을 원하는 대로 못 가져가게 그렇죠. 계속 버벅거리게 예, 만드는 예. 거죠. 근데 네. 삼성은 이렇게 보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요. 이런 식으로. 터팜이 없고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예를 들어서 이게 슈터라고 쳤을 때, 뭐 김낙현이라고 쳤을 때 여기에서 김낙현 쳤을 때 볼을 받아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밸런스를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올라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지죠. 석점 확률이, 그죠? 범핑을 하고 안 하고의 어떤 차이. 그렇죠. 예, 근데 삼성은 그런 디테일이 없었어요. 그동안. 예. 그러면서 공격에만 뭐 집중하는 그래 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삼성 이상민 감독이 왜 우리만 만나면 석점슛 확률이 높아가냐 그러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에서 다른 팀들 한번 보세요. 전자랜드하고 모비스전을 한번 보시면 거기는 정말 스크린 받을 때 완전 전투예요. 그죠? 어제 경기에서 그렇죠. 보시면 공간 안 내주려고 거기에서 막 그 악착같이 가고 그렇죠. 막 하고 거기서 파울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삼성은 그냥 느슨해요 수비가. 느슨했어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석점이 폭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상대 팀이 상대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쵸. 하고 나니까 수비가 좀 더 좋아졌어요. 근데 삼성의 장점은 뭐냐면 프런트 코트. 그렇죠. 김준일이 빠지긴 했지만 여기에 장민구, 배수영, 뭐 김동욱까지 딱 들어오게 되면 프런트 코트는
뒤지지 않거든요. 그죠. 임동석까지 있죠 거기에다가. 거기에 네. 힉스가 있고 네. 힉스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가로수비, 세로수비가 엄청 좋습니다. 아 진짜 그 균형이 어마어마해. 둘 다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동 기자가 등 설명 잘해주시면 저는 아이지아 힉스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 수비가 달라진 거. 제가 또 이제 하나 저도 같이 얘기를 하자면 일단 2대2 수비에서 사실은 이제 스크린 대처가 삼성이 불안하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공격을 했을 때 볼을 가지고 공격을 했을 때 이 스크린 대처가 안 돼도 그러니까 아이지아 힉스가 있을 때는 삼성이 이제 높은 빈도로 이 어떤 해치 트랩을 갑니다. 그냥 네. 해치는 리커버도 가지만은 그냥 아예 트랩을 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아이지아 힉스가 이렇게 체크를 해줬을 때 이 여기에서 절대 안 들려요. 힉스 쪽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허훈이나 막 김낙현, 이정현 이런 좋은 볼핸들러들은 외국 선수가 해치를 와도 이거를 몸으로 이겨내면서 타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꾸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힉스한테는 아무도 이걸 못해요. 그 정도로 몸이 단단하고 굉장히 타이밍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일단은 삼성 2대2 수비가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설사 이렇게 해치를 안 하고 그냥 밑으로 쳐지더라도 힉스가 이 세로 수비 말씀하신 이 림 프로테킹이 너무 좋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힉스가 있는 공간은 그냥 삼성이 그 공간만큼은 절대 상대에게 안 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외곽에서 그렇게 밀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우리가 네. 밀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안쪽으로 그냥 흘려 보내주기만 하면 되고 힉스 네. 쪽에서 슛을 못 쏘니까 지금 보면 그쵸. 골밑 돌파가 들어갔을 때 디딜 로슨도 힉스 앞에서 올라가는 걸 주저주저해요. 그쵸. 그런 모습들이 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힉스 쪽에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이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어요. 네. 그 삼성은 그런 이제 외곽 수비가 좀 약하다 그러면 힉스 쪽으로 그냥 밀어주면 거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또 밖으로 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의 또 수비 틀을 만들어가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됐다. 그렇죠.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시즌 1라운드 초반에 없었던 어떤 수비의 코어, 수비의 확실한 수비의 1옵션을 힉스가 몸 상태가 올라가면서 찾았다. 아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은 그거예요. 삼성은 좀 답답해. 왜 그럼 그 전에는 이걸 안 했어? 예. 할 수 있었으면서. 시간이 걸렸던 그래 저는 그래서 시간이 아니고 제가 네. 볼 때는 네. 아 또 이렇게 되면 또 버럭한다고. 예. 아니 LG를 그렇게 해놓고 삼성을 이렇게 삼성 안 예? 우리 IJX가 참여하세요? 전자제품? 우리 IJX가 그렇게 잘 뛰는데 말이야. 어? 예. 그거 활용도 못하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답답한 게 그거였어요. 제가 그동안 계속 그랬더니 이 팀이 프런트 코트가 되게 좋은데 그래서 뭔가가 이제 할 수 있는데 수비적으로. 왜 안 할까?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집중력 의지 문제가 상당 부분 있어요. 프로답지 못하다. 그리고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확 예.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모습은 충분히 이 원래부터 할 수 있었던 거다. 그렇죠. 의지의 문제다.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뭐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동의하고 특히 KC 시즌의 어떤 로테이션 움직임 보니까 진짜 다른 팀인 줄 알았어요. 이게 내가 했던 삼성인가? 예. 그러니까 힉스 쪽에서 체크백, 해치백 해주고 김현수, 김강철 이쪽에서 로테이션 원활하게 달려가면서 헬프 디펜스 해주는 거 이거 너무 잘 되고 있고 이게 오리온전까지 제가 봤을 때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만 삼성이 잘 유지해도 앞으로 수비에서 상대한테 막 90점, 100점 주는 일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삼성 2연승 지분의 30%는 이르놓고 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삼성 예. 팬 여러분. 예. 예. 이리농구가 삼성을 바꿨다. 그렇죠. 예. 예.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리농구입니다. 예. 다음 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 D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DB. 예, 이번 자, 주 3패 했고요. 지금 이제 개막 3연승 이후에 7연패 중이죠. 네. LG 전자랜드 KGC에 모두 패했습니다. 자, 이 팀은 근데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을 짚기 전에 사실 이런 상태로 이게 어떤 감독이 와도 이게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예상대로 됐죠. 그러니까 예, 원업의 빈자리 엄청 크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 김종규가 이탈을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어떤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다. 그리고 뭐 관계자가 뭐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두경민만 막으면 된다. 그렇죠. 예.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경민 허웅이 굉장히 좋은 그 듀오이긴 한데 골 밑에 받쳐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그 경기 어떤 지배력 자체를 갖다가 극대화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은 좀 떨어진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고 DB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 선수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바꿔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국내 선수들이 이렇게 다쳤어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오노하쿠가 안쪽에서 확실하게 버티고 혹은 오노하쿠가 아니더라도 인사이드에서 뭐 녹스나 이런 선수들이 진짜 리바운드 확실히 책임져주고 림 프로텍팅 확실히 책임져주면은 앞선에서 부상자들이 많아도 좀 이제 수비 부담이 더 오는데 뒤에서 그러니까 앞선에서 한번 뚫리면 그냥 끝까지 무너지고 공격 리바운드 풋백까지 다 허용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수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예 무너져 버린단 예, 말이에요. 그 수비의 근본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DB가 만약 오너커가 왔다면 3승 7패가 아니고 4승 뭐 6패, 5승 5패 정도 하면서 그래도 1승 1패를 하고 이제 김준규가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반등의 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은 만약에 김준규가 들어왔을 때 반등이 가능할까요? 김종규가 와도 지금 김종규 부담만 커질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반등이 된다라는 거는 DB가 연승을 타면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잖아요. 5할대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 근데 지금 상태라면 지금 외국인 선수 예를 들어서 뭐 저스틴 녹스는 그 정도 이제 딱 그 정도고 그 타이릭 존스는 예상했던 대로 기복이 되게 심한데 운동량을 제대로 못 살리고 있고 팀의 어떤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라는 부분이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김정규가 들어온다 그러면 한 1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6위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호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거기서 그냥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들고. 예. 네. 그러니까 김정규가 오면 사실 김정규도 몸 상태가 정상적으로 뭐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뒤꿈치 부상 있고 이거 지금 이제 뭐 기부스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상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와서 또 인사이드 수비 부담을 하면 또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고 지금 윤호영, 정준원이 둘 다 허리 디스크로 지금 나가 있죠. 그 상태에서 지금 두경민도 지금 손목을 다쳤어요. 전자랜드전에서. 예, 그래서 그 직전 또 지난 경기 결장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앞선에서 이제 부상자가 나오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거 완전 팀이 잘못하면 진짜 확 무너질 수 있어요. 진짜 이거보다 더 코어가 심하게. 기본적으로 흔들려버리면 나머지 선수들한테 이제 그 과부하가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부상의 위험도가 좀 더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악순환이 생기는데 DB가 그런 게 생기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베스트는 지금 상황에서 DB가 고려할 수 있는 베스트는 김준규 돌아오면서 이 국가대표 브레이크가 21일부터 있거든요. 여기 이 타이밍 잘 맞춰서 외국 선수 이제 괜찮은 선수로 잘 데려오고 이제 손발 맞추고 그러면서 이제 부상자들 계속 돌아오는 거 기대하는 거. 디온테 버튼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 보고 싶네요. 다시 DB와 버튼이 뭉치는 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버튼은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시장 상황상 가능성 분명히 있고 버튼이 들어왔을 때는 버튼이 일단은 뭐 외곽 플레이어니까 인사이드 부담이 좀 커질 수 있겠지만은 김정규 부담이 좀 커져도 그래도 메리트가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진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KBL 룸앤 팩트 2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